네. 자, 거기 물음 1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 가로 1번에 보면 그 앞쪽에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있죠.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는 그게 뭐냐면 현재 실제 가지고 있는 거야. 기초 재무상태표예요. 자, 가로 1번에 4월의 예상 매출액은 20만 원, 5월 예상 매출액 25만 원. 매출액 중 30%는 현금 매출이고 외상 매출액 중 50%는 매출 한 달에 회수되고 45%는 다음 달에 회수되고 5%는 대손 처리된다. 4월 1일 현재 매출 채권은 3월 매출액 중에 회수되지 않은 거다. 자, 그러면 거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출 채권 10만 원은 3월 달 외상 매출액의 몇 퍼센트가 남아 있는 거예요? 50%가 남아 있는 거죠? 그 0.5로 나누면 총액이 나올 거고 그 몇 퍼센트가 회수되는 거야? 45% 회수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매출 채권 회수액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 계산할 때 총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4월 달치 하고 있는데, 자, 3월분 중에서 3월에 매출한 것 중에 남은 매출 채권이 지금 10만 원이잖아. 그럼 이거 외상 매출액이 몇 퍼센트예요? 50%가 회수 안 되고 넘어왔겠죠? 0.5로 나눠보면 3월달 외상 매출액은 얼마였다? 20만 원이었고, 이거에 몇 퍼센트 회수되는 거야? 45%가 회수되고 5%는 대손 처리된다. 이렇게 됐죠? 맞아? 이건 총액을 찾아간 거고, 순액으로 가면 지금 1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외상 매출액의 50% 남은 거고, 그 중에 45% 회수되면 잔액 기준으로는 90% 회수되는 거죠. 9만 원 회수되는 거야. 그럼 총액을 찾았다가 가도 되고, 잔액 기준으로 바로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치야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4월치는 4월 달에 매출할 거는 얼마로 계산한 거예요? 20만 원인데 30%는 현금 매출. 20만 원에 대해서 이거 현금 매출, 외상 매출 구분할 거 없이 현금 매출은 외상했다, 그 달에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 70%가 외상 매출이고, 이거 몇 퍼센트를 회수한다? 50%는 회수되는 걸로 됐죠, 그 달에. 30%는 현금 매출이니까 바로 회수될 거고, 70% 외상 매출인데 외상 매출의 반이 회수되잖아. 그러면 전체 중에 몇 퍼센트가 그 달에 바로 회수되는 거야? 65%. 이렇게 더하면 매출 채권 회수액이 나오지. 이건 똑같을 테니까.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22만 원 매출 채권 회수. 맞아?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나가는 거는 매입 채무 지급액이 있고, 그 다음 판관비 지급액이 있는데, 거기 판매관리비 먼저 찾아보면 판매관리비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가로 4분의 있죠. 6만 원 있는데 돈 안 나가는 감가납비가 15,000원 들어가 있으니까 돈 나가는 건 얼마만? 45,000원만 현금 유출되겠지? 판매관리비는 45,000원만 돈 나가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매입 채무 지급, 대금 결제 방식을 봐야 돼. 거기 가로 3번에 보면 매입액의 40%는 매입 한 달에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그 기초 재무상태표에 매입 채무가 얼마 있어요? 8만 원 있잖아. 그 8만 원은 지난달 매입액의 몇 퍼센트야? 40%는 그 달에 주니까 60% 남은 거죠? 60% 남아 넘어온 게 8만 원이지? 이거 언제 줘? 이번 달에 다 주겠지. 그럼 8만 원은 다 지급하는 거고, 3월치. 응?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매입한 거에 몇 퍼센트를 또 지급해야 돼? 40%를 지급해야죠. 근데 이번 달에 매입한 걸 직접 안 줬어. 그러면 이 매입액은 상기업의 경우에는 뭘 매입한다? 상품을 매입하니까 상품 계정을 이용해서 매입액을 찾아줘야 돼. 상품 계정에 뭐 있어요? 기초 상품이 있고, 단기 매입, 판매, 기말 있으면
4월 달에 정보를 집어넣어서 얘를 찾아가지고 넣어야 매입 채무 지급액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상품 계정 채워보면 4월 달에 얼마치 팔려? 4월 달에 매출액이 나와 있잖아요. 20만 원이죠? 근데 상품 계정은 판매가로 움직여요? 원가로 움직여? 원가로 움직이니까 그 20만 원에 대해서 원가는 얼마예요? 원가를 찾기 위한 힌트가 가로 2번의 매출 총이익률이지? 매출 총이익률이 40%야. 그럼 20만 원어치가 팔려나가면 원가는 이거에 60%가 원가인 거 아니야? 매출 총이익률이 40%니까 매출 원가는 60%잖아. 그러면 4월 달에 4월에 매출 원가로 팔려나갈 거는 12만 원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4월 말에는 상품 재고 어떻게 보유한다고 돼 있죠? 다음 달 팔릴 거 몇 퍼센트? 30%를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겠다. 그럼 다음 달 팔릴 거에 30%니까 다음 달에 얼마치 팔려? 25만 원. 25만 원은 판매가야. 원가는 60%. 그럼 원가는 얼마? 15만 원. 15만 원에 몇 퍼센트? 30%. 그럼 얼마? 45,000원이 기말 재고가 되겠죠. 맞아? 그 다음 기초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기초는 말이야. 여기 기초 재고는 실보유와 보유 정책 중에서는 어느 게 우선일까? 지금 여기 보유 정책으로 보면 이게 정기 말이잖아. 이번 기회에 12만 원어치 팔리니까 12만 원에 30%면 얼마 해야 돼? 얼마 있어야 돼? 3만 6천 원인가? 맞아? 이번 기회에 12만 원이면 정기 말엔 이거에 30%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유 정책대로는 3만 6천 원이야. 근데 그 기초 재무상태표에 보면 상품이 얼마 있어요? 5만 원이 있잖아. 응? 그럼 실보유는 5만 원이고 보유 정책대로는 3만 6천 원이야. 뭐가 우선? 12월 말에 보니 플랜이 틀었을 수 있잖아. 실제 팔린 게 개수가 다르면 실제 남아있는 게 예를 들어 5만 원어치면 5만 원어치를 기준으로 플랜을 짜는 거지. 보유 정책이 3만 6천 원이니까 14,000원어치 버려? 집에 가져가 그냥?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뭐가 우선이야? 이걸 기준으로 그 다음 플랜을 짜는 거야. 실제 들고 있는 걸 베이스로 해서. 그게 없다면 보유 정책대로 하지만 실보유가 있다면 겔 베이스로 재고를 찾아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긴 얼마가 돼야 돼? 기초가 현재 5만 원어치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 전체 필요한 거는 16만 5천 원어치인데 5만 원어치 들고 있었으니까 매입은 얼마 하면 돼? 11만 5천 원어치 매입하면 되고, 그럼 11만 5천 원어치 상품 매입한 중에 40%를 지급해야지. 돈 나가는 건. 그러면 지난주에 넣었던 매입 채무 8만 원에다가 11만 5천 원에 40% 하면 12만 6천 원이 돈이 나가서 유입액은 22만 원, 유출액은 10만 6천 원과 4만 5천 원이니까 증가액은 얼마? 4만 9천 원이 현금 증가액.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시험 문제는 요것만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요것만 따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매입 채무 지금 나올 때는 이렇게 매입액을 포함시켜 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제일 어렵게 내면 다 합쳐서 내는 거야. 49,000원을 물어보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객관식으로도 나온 적은 있어요. 상기업 케이스로는 합쳐갖고. 근데 가능성은 합친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매출 채권 회수가 따로 나오든가 매입 채무 지급이 따로 나오든가.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상기업 케이스 어떻게 되는지 받고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상기업 현금 예산 문제. 자, 우선 매출 채권 회수부터 보겠습니다. 918페이지에 여기 10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죠.
자, 뭐가 어려운 문제 아니지? 보시면 매출액은 50만 원. 2월은 1월에 비해서 10% 높아졌어. 50만 원에 10% 높아지면 1.1배 하면 여기 55만 원인가? 3월은 또 2월에 비해서 직전월에 비해서 20% 증가했어요. 여기에 1.2 하면 얼마예요? 66만 원. 이렇게 된 거죠, 매출액이. 그리고 매출 채권에서 외상 매출은 판매한 달에 매출 보면 현금 매출이 70%, 외상 매출이 30%고 외상 매출은 판매한 달에 60%, 다음 달에 40% 회수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월분하고 3월분을 봤을 때 2월분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액이 몇 퍼센트? 30%. 그거의 몇 퍼센트가 다음 달에 회수가 되는 거야? 40%가 0.4. 그러니까 요 2월 매출액 55만 원에 대해서는 12%가 회수될 거고, 3월 매출한 거는 우선 70%는 바로 회수되고 30%가 외상 매출인데 이거 몇 퍼센트? 60%니까 이렇게 하면 그 달에 88% 회수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0.88 메모리 넣고 55만 원 곱하기 0.12 엔터 쳐서 메모리 플러스 MR. 그러면 얼마 나와요? 50 얼마? 4만? 54만 4천 원? 64만 6,800원? 64만 6,800원. 그렇게 나오죠? 계산하면 맞아? 이거 뭐 되게 쉽게 나온 케이스야, 얘는. 그 다음에 그 11번 그거를 총액으로도 찾아보고 순액으로도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4월달 예상 매출액은 60만 원이고, 과거 경험에 의하면 매출액 중 70%는 다음 월에 70%, 다음 월에 20%, 그 다음 월에 80% 회수된다. 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재 4월 초에 외상 매출금은 2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5만 원은 2월 치고 15만 원은 3월 치다. 4월 달에 매출 채권 회수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어떻게 되느냐? 응? 자, 그러면 지금 회수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중에 그 달에 몇 포인트 회수돼? 그 달에 70포인트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에 몇 포인트가 넘어가는 거야? 30포인트가 남아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달에 또 몇 포인트 회수돼? 20포인트 회수되는 거죠? 20포인트 회수되면 그 다음에는 10%만 남아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몇 포인트 회수돼요? 8%만 회수되고 8% 회수되고 2%는 대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현재 60만 원은 이번 달에 매출한 거는 70% 회수되겠지?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70%에 대해서 현금 할인을 얼마 받아? 2%의 현금 할인을 받는다. 그럼 2%는 요 70%에 대해서 2% 받는 걸로 봐야 되겠죠? 비율로. 맞아? 그 다음에 여기 3월치 보면 15만 원은 말이에요. 15만 원은 3월 달에 70% 회수됐을 거 아니야. 3월치가 지금 3월 매출액에 30% 남은 거고, 그 중에 20%가 회수되겠지. 그러면 이거 15만 원은 총액으로 찾으면 0.3 하면 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중에 0.2 이렇게 하면 총액으로 간 거고, 순액으로 보면 15만 원이 30%인데 그 중에 20%니까 3분의 2, 10만 원 회수되겠다. 응? 그 다음 여기 5만 원은 5만 원 여기 2월치는 2월 달에 70%, 3월 달에 20% 회수됐으니까 2월치는 지금 10% 남은 거죠? 10% 남은 중에 8% 회수되겠지. 그러면 총액으로 찾는다면 얘를 0.1로 나누면 총액이고 0.08 곱하면 회수액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순액으로 찾으면 5만 원이 10%인데 그 중에 8%, 80%, 4만 원 회수되겠지. 2만 원 대손되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뭐 금액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익숙할수록 밑에가 편하고 헷갈리면 위로 가는데 아래 위 둘 다 되도록 해야죠. 요거 하면 금액이 얼마야? 55만 1,60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 회수 문제가 10번, 11번 두 개 묶으면 이게 매출 채권 회수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은 참고로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 이거는 매입액 추정하는 거야. 읽어보시고.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뭐 제일 쉽게 나왔을 때야.
자, 거기 보면 지금 2월 달에 메이백이에요. 2월에 메이백을 찾아야 돼. 그럼 나머지 채우면 되죠? 2월 달에 팔리는 거 거기 얼마치 팔려요? 410만 원치 팔리는데 이건 판매까지 상품 계정은 원가로 움직여야 되잖아. 원가율이 어떻게 되죠? 매출 총익률이 30%니까 원가율은 70% 되겠지. 근데 410만 원에 0.7하면 이거 얼마여야 돼? 287만 원. 그 다음에 김 아래는 다음 달 팔릴 거에 몇 퍼센트? 25% 가지고 있겠다. 근데 3월에 400만 원치 팔리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에 70%. 280만 원치 팔리나? 이거에 몇 퍼센트 가지고 있겠다. 안전재고로? 25%. 이거에 25% 하면은 얼마치예요? 70만 원치 되겠지. 응? 맞아? 그럼 전체 필요는 요 두 개 합친 건데 기초재고는 따로 실보유 없으니까 보유 정책대로 지난달 말이죠? 기초라는 게 이번 달에 팔릴 거에 몇 퍼센트? 25%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번 달에 287만 원치 팔리면 이거에 25% 하면 이거 얼마예요? 71만 7,500원. 그 조정해 보면 매입은 얼마 하면 돼? 285만 2,500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상품 계정 하나 채우면 되는 거라 너무 쉬워서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응? 그냥 매입액 추정하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더를 목적으로 푼 거야. 응? 자, 뒤에 15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출제 가능성 면에서.
자, 2월 달에 대금 지급 예상액이에요. 대금 결제 방식을 봐야죠. 대금 어떻게 결제한다고 됐어? 구입액의 60%는 그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준다. 그러면은 지금 2월이라면 2월 매입액의 60%는 2월 달에 줄 거고 1월 매입액의 40%를 다음 달 2월 달에 주겠죠? 그럼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건 1월 매입액과 2월 매입액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있는 걸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1월 매입액은 줬지? 145만 4천 원은 줬으니까 이제 2월 매입액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직접 없어요? 그럼 어느 계정을 이용해서? 상품 계정을 이용해서 매입액을 찾아서 여기다 넣으라는 뜻이죠. 자, 그럼 상품 계정 기준으로 2월 달에 얼마치 팔려요? 2월 달에 판매되는 게 205만 원이잖아. 응? 205만 원은 판매가야. 원가는 어떻게 돼요? 여긴 매출 총이익률이 25%가 아니야. 원가의 25% 이익을 가산한다예요. 그러면 205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 1.25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 205만 원을 1.25로 나눈 게 원가가 되는 거지. 205만 원 1.25로 나누면 이게 얼마야? 164만 원. 그 다음에 기 말에는 다음 달 팔릴 거 3월 달에 얼마 팔려? 190만 원치 팔리죠? 이걸 1.25로 나누면 원가잖아. 응? 근데 이거에 몇 퍼센트를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겠다? 30%를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얼마야? 45만 6천 원. 응? 그럼 이렇게 합치면 전체고. 기초는 실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실보유 없으면 이번 달에 팔릴 거에 30%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었겠지? 보유 정책대로 164만 원에 30%. 요거 조정하고 나면 얼마를 매입해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 매입은 얼마 하면 돼? 160만 4천 원치? 그럼 160만 4천 원에 60%, 145만 4천 원에 40%. 이거 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154만 4천 원. 이해되세요? 계산한 논리. 그래서 이제 15번 정도가 난이도 중1 때 나오는 거야. 응? 아까 앞에 풀었던 13번은 그냥 아주 쉬운 초급 문제고. 응? 그 다음에 14번. 그게 난이도 상. 14번 도전해 보세요. 그거 복습할 때 꼭 푸세요. 거기 되게 치사한 함정이 있어. 한번 안 빠지고 지나가 보면 좋은데 뭐 거의 빠지겠지. 잘 만드셨네요. 그냥 갈 수는 없죠. 그거 한번 또 밟아줘야지 또. 어? 읽어보시고 한번 함정이 뭔지 생각 좀 해보세요. 되게 치사한 함정이야.
자, 치산 함정이 뭐냐? 금년 초에 설립된 영업을 개시했다. 차라리 그렇게 줬으면 더 떠올랐지. 금년에 영업을 개시했다 무슨 뜻이야? 기초재고 실보유를 준 거야. 1월 초가 빵이야. 진짜 치사하지 않아? 응? 이런 머리를 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좀 의미 있는 문제를 만들지. 쓸데없는. 응?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 이거 기초재고 빵으로 푼 거야. 근데 여러분이 풀어보고 답이 없으면 생각을 한번 해야지. 다시 문제 읽으면서. 응? 기초재고 빵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대금 결제 방식, 대금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매월 구입액의 40% 현금 구입하고 60% 외상 구입하고 외상 구입액은 다음 달에 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2월 기준으로 보면 1월치와 2월치가 있을 때 2월 달에 매입한 거에 몇 퍼센트는 현금 구입? 40% 현금 구입하니까 2월 달에 매입한 거를 40% 외상 매입했다. 그 달에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금 구입도 그냥 외상된 게 그 달에 다 지급한 부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60%가 다음 달로 넘어와서 지급되겠죠? 외상 매입했다 다음 달에 주니까. 그럼 우리가 매입액을 알아야 될 거는 1월 매입액과 2월 매입액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월 매입액, 2월 매입액 요 두 개 찾아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월 매입액 찾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는 1월 매출액이 9,600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원가야 판매가야? 판매가죠. 원가는 어떻게 돼? 현재 120% 원가의 120%로 가격을 정했으니까 이거 1.2로 나눠야 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가는 얼마였다? 8,000원이었다는 거지. 1월 달에 팔릴 거. 그 다음 2월 달에 얼마치 팔려? 12,000원? 이거 1.2로 나눈 원가는 10,000원이었던 거고 3월에는 14,400원 팔리면 1.2로 나누면 얼마? 12,000원 되는 거잖아. 응? 그러면 1월 말에는 2월 달에 팔릴 10,000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안전재고 몇 퍼센트 들고 있겠다? 다음 달 팔릴 거에 30%. 요 10,000원에 30%, 3,000원씩 들고 있겠죠? 요건 다음 달 초재고가 되겠지? 그 다음 2월 말에는 다음 달에 팔릴 12,000원에 30%, 3,600원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1월 달에 매입은 얼마 해야 돼? 11,000원치 필요한데 기초에 없었으니까 11,000원치를 다 사와야 되고 2월 달에는 10,000원에 3,600원, 13,600원치가 필요한데 기초에 3,000원치는 갖고 있었으니까 1,600원어치만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1,000원에 60%, 1,600원에 40% 하면 매입 채무 지급액이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1,84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는 요게 제일 어려운 케이스야. 매입 채무 지급도 제일 길게 나오면 두 달치 매입액을 찾게. 이렇게 하면 제일 크지. 그래서 객관식은 상기업 케이스로 매입 채무 지급이 나오고 그러면 상품 매입액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 만약 제조기업이면 뭘 찾아야 돼? 제조기업의 매입 채무 지급은 원재료 매입액을 찾아야 되는 거야. 상기업은 상품이고. 이해되세요? 뒤에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우리 제일 먼저 제품 계정 여기가 원재료 계정이면 문제에 제시되는 거는 판매량은 준다 그랬죠? 판매량은 주고 거기에 뭐 조정하면? 기초와 기말의 제품 재고 조정하면 생산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수량 예산을 짜요. 이러고 나면 여기서 이쪽으로 금액 예산을 짜서 바로 손익계산서 만들 수 있는 거지. 여기만 정해지고 나면 이게 변동손익계산서다. 그럼 변동손익계산서 사실 이렇게 갈 필요도 없어. 뭐만 있으면 바로 짤 수 있어. 얘만 있으면 바로 짤 수 있죠. 매출액 어떻게 돼? 판매량에 가격 곱하면 매출액이잖아. 변동원가 판매량에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면 돼요. 변동 매출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합쳐보면 결국 단위당 변동원가야. 그럼 공원이익은 판매량에 단위당 공원이익 하면 바로 공원이익 되는 거지. 고정원가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고정 판매관리비 합친 거 넣고 나면 바로 변동원가 영업이익이야. 변동원가 영업이익은 단위당 공원이익에 판매량 곱해서 고정원가 총액으로 다 빼면 바로 나와. 생산량과 무관해요. 그래서 판매량만 있으면 변동은 바로 짤 수 있어. 근데 갔다 와야 되는 건 뭐 때문에? 전부원가 때문에. 전부원가 매출액은 판매량에 가격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매출원가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변동 매출원가 부분과 고정 매출원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변동 매출원가는 이거는 판매량만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생산량과 무관해요. 단가가 중간에 바뀌지 않는 한. 반면 FH는 판매량에 단위당 FH 곱해야 되는데 이게 뭐에 따라 달라져. 얘가 생산량 기준으로 단가로 바뀌어서 비용화돼야 된단 말이야. 선입선출이면 기초부터 가면 되고 단기분을 단기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가로 바꾼 뒤에 매출가로 보내는 거고 평균이면 섞어서 평균 단위당 FH 찾아 넣어야 되고 얘 때문에 갔다 온 거야. 얘 때문에 빼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죠. 여기서 빼면 판매관리비는 판매량의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에 고정 판매관리비 빼면 바로 전부원가 이익이잖아. 그래서 두 개 손익계 한서는 여기 제품 수량만 입히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손익계 한서 만들 때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에 기초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게 나올 수도 있어. 어렵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로 갈 건데 그러면 생산량은 사실 이 자리고 기초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면 발생은 뭘 기준으로 발생하는 거야? 단기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발생한다. 그럼 여기도 바뀔 건 뭐겠어? 변동은 바뀔 게 없고 전부에서 얘 단위당 FH 찾을 때 단기 완성 환산량으로 나눠 찾는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손익계 한서 끝난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원재료 구입 예산으로 가는 건 사실 뭐 때문에? 현금 예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요 생산 기준으로 원재료 사용을 찾고 기초와 기말의 원재료 조정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구입량이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구입액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 구입액만 찾고 나면 현금 예산은 얘 가지고 바로 짤 수 있죠. 현금 유입. 현금 유입은 어떻게 들어와? 요 판매 기준의 매출. 요 매출 채권의 회수로. 매출이 매출 채권화 됐다가 매출 채권 회수로 들어오고 유출은 현금 유출은 제조원가 부분과 판매관리 부분을 나눠야 되는 거죠. 제조원가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재료, 노무, 제조 간접. 재료원가가 돈 나가는 건 매입, 채무, 현금 유출하네. 현금 유출에 매입 채무 지급. 근데 이 매입 채무 지급을 이 항목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거라고. 이걸 하려고 원재료 구입 예산을 짠 거야. 그 다음에 노무원가, 직접 노무와 VOH, VOH 그냥 오버헤드의 지급 합치면 가공원가 지급이죠. 얘는 어떤 수량 기준으로? 요 자리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요 자리에서 발생하니까 어떤 수량 기준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해서 돈 나간다. 근데 이 안에 돈 안 움직이는 거 뭐만 뺀다?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응? 여기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하고 지급한다. 근데 뭐는 제외한다?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만약에 기초기말 제공품이 있으면 생산량 대신 뭐로 넣어야 돼? 단기 완성반산량 기준으로 발생해서 지급된다. 감가상각비 제외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지급은
어떤 수량 기준으로? 판매량 기준으로 발생해서 지급되는데 이거는 여기도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여기에 제조기업의 전체 왔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판매량 나오면 변동원가는 판매량만 있으면 바로 손익계산 짤 수 있는 거야. 거기 안에 이제 물론 정보는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총액의 정보는 있어야지. 그 상태라면 판매량만 있으면 가격 곱하면 매출액, 단위당 변동원가, 공원이, 고정원가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전부 손익계산서 만들려면 어디 한번 갔다 와야 돼. 단위당 FH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걸 추정해 줘야 돼. 몇 개 만들어야지. 제조예산 짜고 나서 그 다음에 단위당 FH 찾아야 전부 손익계산서 만든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그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예산 짤 때는 요 생산량 기준으로 원재료 구입 예산 먼저 짜야 된다. 그래서 원재료 구입 예산 짜고 나서 걔를 기초로 매출 채권에서 매입 채무 지급, 원재료 매입액 찾았으면 그 다음에 노무원가, VOH, 오버헤드는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해서 돈 나가는데 감가비 빼고, 판매 관리면 판매량 기준으로 돈 나가는데 감가비 제외하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보통 첫 번째 요구사항이 원재료 구입 예산이야. 저거 물어보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 2차 시험에 나오면 손익계산서 작성이야. 변동으로 갈 수도 있고 전부로 갈 수도 있어요. 둘 다 물어보기도 하고 이익차의 조정까지 나올 수 있어. 아까 앞에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 현금 예산이야. 현금 예산. 그럼 원재료 구입 예산 짜놨으면 매입 채무 지급 빼면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 매출 채권에서 노무원가 VOH는 노무원가 오버헤드는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액 찾으면서 감가비 빼면 되고, 판매 관리면 판매량 기준으로 발생액 찾으면서 감가비 빼면 되니까. 그러면 현금 예산까지 바로 짜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야. 이러면 2차 시험 기준으로는 한 15점에서 20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점수 깔아주는 거라고. 거의 안 틀릴 수 있어요. 왁구가 명확하니까. 이거 엑셀로 짜놓으면 거기 수량, 생산 판매만 딱 집어넣으면 쭉 엑셀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런 시스템이 되게 잘 짜져 있기 때문에 롤링 버젯이 가능한 거라고. 앞에 변수 판매량만 좀 바꾸고 뭐만 좀 바꾸면 바로 쭉쭉쭉 들어가면서 모든 숫자가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요 왔고, 응? 여기 우리 종합예산의 전체 왔고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 내용 안에서 요 손익계산서 만드는 부분은 여기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요 내용, 요 손익계산서 작성 부분은 어디 있는 걸 그냥 쓴다.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 있는 수량 가지고 요걸 한번 추정한다는 게 덧붙을 뿐이다. 응? 요게 제조기업 상황이에요. 여기서 상기업이 되면 어느 부분이 주는 거야? 상기업이 되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날아가는 거지. 얘가 날아가고 노무원가, 제조원가 지급 없고 매입 채무 지급이고, 매입 채무를 지급하는 그 매입이 원재료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 상품으로만 바뀌어서, 응? 그 상품에 매입액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왔고 아시겠죠? 전체 왔고, 응?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내용 봤고, 그러면 요 관련해서 쭉 이어져 있는 게 거기 16번이야. 상기업 전체 들어가 있는 거 16번 하나만 더 풀고.
자, 16번 같이 한번 볼게요. 상품을 구입해서 판다. 매출액은 10만 원. 1월, 2월, 3월 매출액이 나와 있고 매출 원가는 매출액 60%, 원가 60%입니다. 상품은 현금으로 구매한다. 그러면 그달에 매입해서 100% 매입 채무됐다. 100% 그달에 준다. 이제 2월 달 매입액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달에 100% 주니까. 그다음에 1월 31일 현재 재고 자산은 18,000원이다. 뭘 준 거야? 실보유를 준 거야. 기초 실보유. 실보유는 18,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매월 말 적정 재고는 다음 달 판매량의 20%다. 이달의 매출액 중 30%는 판매한 달로 해소되고 70%는 판매한 다음 달로 해소된다. 자, 그럼 매출 채권의 수. 판매한 달에 1월이 있고 2월이 있으면 판매한 달에 몇 퍼센트 회수되고? 30% 회수되고 다음 달에 70% 회수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1월 매출액이 지금 얼마예요? 1월 매출액이 10만 원, 2월 매출액이 15만 원이니까 지난달에 매출한 10만 원에 70%는 이번 달에 매출한 거에 30%가 또 이번 달에 회수되겠지? 그렇게 하면 매출 채권 회수액이 얼마? 11만 5천 원이고 매입 채무 지급은 2월 달에 매입한 거에 100%를 지급하는 거죠. 응? 그 달에 다 주는 걸로. 그러면 2월에 매입한 거에 100%니까 기초, 단기 매입, 그 다음에 판매, 기말 이렇게 해서 매입액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판매는 얼마치 팔았어요? 2월 달에 팔린 거 아까 여기 있었죠. 15만 원치인데 이건 판매가고 원가는 이거 몇 퍼센트? 60%라고 돼 있잖아. 그럼 15만 원 60%면 원가는 얼마였던 거야? 9만 원. 그 다음에 다음 달 팔릴 거에 몇 퍼센트를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겠다? 거기 20%를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겠다. 근데 다음 달에 얼마치 팔래요? 12만 원치 팔리죠? 그럼 12만 원에 60%가 원가인데 이거에 20%를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겠다. 그럼 안전재고는 얼마 들고 있어야 돼? 14,400원. 맞아? 14,400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필요인데 기초에는 보유 정책대로 하면 9만 원에 20%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기 얼마 됐냐면 18,000원 줬죠.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어. 응? 여기 9만 원에 20% 갖고 있으면 18,000원이잖아. 실보유도 18,000원이잖아. 그럼 실보유를 왜 준 거야? 응?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응? 되게 컬트적인 출제야. 뭔가 달라야 맞잖아. 이거 뭐 15,000원 주든가 실보유를. 응? 하여튼 똑같아. 실보유와 보유 정책이. 18,000원 넣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86,400원. 맞아? 그럼 86,400원에 100%니까 86,400원이 지급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돈 나간 건 얼마 있어요? 8,500원 판매관리비 돈 나간 게 있으니까 요거 빼면 그러면 이제 현금 변화액이 나오는 거지. 자, 현금 변화액은 요거 찾으면 얼마? 2만 1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까지 이해되시죠? 응. 요게 제일 크게 냈을 때야. 그러니까 크게 내니까 대신 개별 항목은 좀 작게 넣었지.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객관식 문제 지금 쭉 푼 걸로 보면 여기가 이제 계산 문제로 객관식에 나오면 제조기업 내용은 원재료 구입 예산이 나오고 현금 예산은 제조기업 내면 좋은데 너무 복잡하니까 상격 케이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챕터가 챕터 기준으로는 객관식의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유형이 많지가 않아. 객관식에 나오는 유형이 지금 3개야. 원재료 구입 예산, 매출 채권에서 매입 채무 지급, 매입 채무 지급에 상품 계정에 매입액 추정에 넣는 거. 이렇게 해서 3가지이기 때문에 유형별 출제 빈도로는 꽤 높아. 유형이 몇 개 안 돼서. 그래서 그 3가지 유형은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돼. 계산 문제로. 그다음에 이제 앞에 예산의 유형이나 장단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 있죠? 그거는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걔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종합예산 설명 다 드렸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관리회계는 기본적으로 누구 입장이라 그랬어요? 경영자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 없더라도 전부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 변동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
변동원가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종합예산은 예외적이라 그랬지? 종합예산 지금 전부원가 방식으로 짰잖아요. 왜 그런 거라 그랬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주려고? 가 아니고 경영자가 내년도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이익도 궁금하단 말이야. 경영자한테 주는 거야 이것도. 근데 경영자에게 내년도에는 재무회계 목적으로는 이익이 이만큼 됩니다. 이거를 보고해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삼성전자가 내년도 이익 계획이 얼마냐 하고 나오면 그게 전부원가로 발표했겠어? 변동으로 발표했겠어? 당연히 전부로 발표했을 거 아니야. 이익 계획 발표해 놓고 뭐 이건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이러고 말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응? 당연히 전부로 발표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우리 종합예산은 원래 출발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중에 어디예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중에 어느 파트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과평가 쪽에 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전부원가 방식의 예산은 경영자가 성과평가 목적 말고 예산 자체로 궁금한 부분을 채워준 거고, 성과평가 목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전부 방식으로 짜야 될까 변동 방식으로 짜야 될까?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변동 방식으로 짜야 돼.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나오는 책임에게는 다시 변동 방식으로 바뀌어서 차이 분석은 해. 그러니까 종합예산이 기본적으로 성과평가의 기준값, 목표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짜기는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는 거야? 내년도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되는 이익이 얼마인지도 경영자한테 보고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종합예산 내용 자체는 요 뒷부분에 좀 더 힘을 주고 내용이 전개가 된 거고, 근데 다시 책임회계로 넘어왔을 때는 다시 얘를 뭐로? 변동원가 방식으로 바꿔놓고 내부 관리 목적상 성과평가할 때는 변동원가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 챕터부터는 다시 변동원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종합예산과 또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합예산은 목적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내부 관리 목적상 목표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땐 변동으로 짜겠어? 전부로 짜겠어? 변동원가로 짜는 거고, 근데 그거에 플러스 경영자한테 내년도에 외부 보고하는 이익이 얼마냐도 계산해 주고 싶은 거야. 그거는 전부 방식으로 짜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상 이익이 얼마 틀어지느냐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1차 문제는 나오진 않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 종합예산은 변동예산이에요? 고정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쪽에 표준원가에서 공부했었잖아. 표준원가 가면 차이 분석하죠. 표준원가에서 예산이라고 하면 목표치라고 그랬지. 그 예산이나 여기 예산이랑 똑같은 거야. 표준원가 차이 분석이 여기도 나와. 뒤에 똑같이. 성과평가라는 게 예산과 실제를 비교 차이 분석하는 거라고 여기 뒤에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다시 고정예산, 변동예산의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고정예산, 변동예산. 고정예산 뭐야? 연도 초에 미리 한번 짜서 1년 동안 안 바꾸고 그래 우리 처음엔 이게 목표였지 라고 하고 그걸 끌고 가는 거. 이게 고정예산이죠. 변동예산은 뭐야? 실제 원가가 발생하면 실제 원가는 예상 생산량 만들면서 발생하는 거야? 실제 생산량 만들면서 발생하는 거야? 실제 생산량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 실제 발생하는 원가의 목표는 실제 생산량 가지고 다시 짜야겠죠. 그래서 실제 생산량에 맞춰서 유연하게 다시 조정해서 짠 예산이 뭐야? 변동예산, 플렉서블 버젯.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에?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 우리가 공부한 이 종합예산은. 언제 짜는 거야? 연도 초에 미리 3,000개 정도 팔 것 같다. 그러려면 기초기말 재고를 조정했을 때 2,800개 정도 만들어야 된다. 1분기에. 실제 판 거야? 예산이야? 대표적인 고정예산이야. 매출까지 다 넣은. 응?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번 챕터는 목적이 두 개라 그랬어. 근데 종합예산이 목표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부 관리 목적상 목표도 있지만 경영자에게 외부 보고 목적상 이익이 얼마인지도 계산해야 돼서 이 챕터는 좀 더 정확하게 매출원가 찾느라고 생산 판매가 다른 걸로 논의를 했었어요. 기초기말 안전재고 고려하면서 생산 판매를 틀었죠. 근데 요 다음 챕터부터는 온전히 내부 관리 목적상 성과평가야. 거기서는
생산 판매 트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요 다음 챕터부터는 다시 생산 판매 어떻다고 놓고 그냥 일치한다고 놓고 논의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얘가 대표적인 고정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챕터 가면 또 고정 예산이 생산 판매가 일치해서 나와요. 그러면 종합 예산과 다른데 이게 왜 고정 예산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상황을 심플하게 보면서 목표를 조정해 갈 거냐, 좀 더 실제 상황에 가깝도록 하면서 좀 더 실제에 가까운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볼 거냐, 이 차이야. 근데 종합 예산을 짤 때는 어디에 좀 더 가까워야 돼? 내년도 실제 이익에 좀 더 가까워야 되니까 생산 판매를 트는 것까지 간 거야. 그걸 제일 정확하게 하려면 제공품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간다. 그래서 제공품 없는 걸로 보고 생산 판매만 틀고 간 거고. 근데 이제 온전히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뭐 생산 판매 트는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 다음 챕터는 다시 생산 판매가 일치한 걸로 논의를 해. 틀어지면 또 틀어진 대로 보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반면에 저 앞에 원가회계는 원가회계, 종합원가니 표준원가니 종합원가, 거기는 원가회계잖아. 여기는 뭐야? 아주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을 찾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기말 제공품이 얼마인지, 제품이 얼마인지 이걸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제공품 얘기도 있고 제품 얘기도 있고 정확한 금액 찾아야 되니까 가는 거고, 관리회계 쪽으로 넘어올수록 그런 액추얼한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경영자가 판단하는 근거를 찾다 보니까 상황을 단순화시켜 가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제조기업은 사실은 당연히 제공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맞잖아. 그러니까 개별원가 제공품 있죠. 종합원가 제공품 있지. 개별원가, 종합원가 다 제공품 존재하잖아. 그게 리얼 월드야. 근데 그거를 표준원가로 공부하려는 순간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공품 얘기까지 넣으면 어떻게 한 거야? 기초기말 제공품은 없는 것처럼 놓고 생산해서 팔았다. 그래서 생산량 기준으로 배부한다. 변동원가 챕터. 그것도 제공품 넣고 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하고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한다. 결합원가. 결합원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공품 얘기 넣으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생산한 게 모두 팔렸다. 그렇게 단순화해서 논의를 한 거라고. 그럼 그 모든 챕터들이 좀 더 정확하게 리얼월드로 가면 어느 부분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제공품이 있는 케이스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표준도, 변동도, 결합도, 종합예산도. 그래서 제공품이 있으면 그때는 뭘 기준으로 발생해? 단기 완성만 산량. 어느 챕터든.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문제를 보다가 어느 챕터 원가 문제,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궁금했던 거라 여러분도 궁금할까 설명을 해주는 건데 뭐 아닐 수도 있어. 또 어느 챕터는 막 집요하게 생산량, 판매량, 완성만 산량 막 논의를 하다가 어느 챕터 오면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몇 개 팔았다. 그리고 바로 이익을 찾아. 그럼 앞에서 열심히 막 디테일하게 수량 갖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뒤에 오면 없으니까 여기 왜 없지? 당황스러운 거야. 응? 근데 그런 게 지금 얘기한 목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특히 관리회계로 오면 예를 들어 특별주문 한번 생각해보세요. 특별주문 5,000개가 들어왔다. 근데 사실 5,000개 들어올 때 제공품도 있고 제품도 있을 수 있잖아. 안전재고, 여유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린 유유생산 설비를 어떻게 얘기해요? 10,000개 생산 능력인데 3,000개를 팔았다. 10,000개인데 7,000개를 팔았다. 그럼 3,000개 유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생산 능력 10,000개인데 7,000개를 팔았으면 3,000개 유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은 7,000개 팔았다가 7,000개 생산했다는 아니잖아. 생산량은 다를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라면 제품 재고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잖아. 10,000개 주문이 들어왔는데 재고가 안 팔리던 게 3,000개 있었다. 그거 먼저 주면 되잖아. 우린 그런 고민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회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리얼월드가 아니야. 되게 단순화시킨 상황이라고. 재고도 따로 없고 그냥 판매에 집중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걸 논의하는 순간 너무 복잡해지는데 경영자에게 심플하게 이거 팔면 그냥 이익 효과가 얼마냐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 주고 싶은 거야. 이것만 해도 헷갈리는데 지금 내가 지금 언급한 거 생각해봐. 응? 재고가 있었다거나 응? 제공품이 또 일부 있었다거나 이런 순간 유생산 능력이 되게 복잡해지잖아.
실제는 그거겠죠, 실제는. 근데 그 고민은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랑 차이냐면 세법은 그 고민을 다 해야 돼. 진짜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세부 규정이 더 많은 거야. 재무회계는 중요성 기준이 있어. 어쨌든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현재 기말 재고자산 이런 금액이 차이 나면 안 돼요. 반면에 관리회계는 아무 기준이 없어. 그냥 경영자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툴 정도를 이해하자. 이 정도가 목표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리회계 상황은 진짜 리얼월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되게 단순화해서 모델링화한 상황이다. 종합예산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종합예산 파트가 조금 더 실제 상황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예산은 생산과 판매가 틀어진다. 그리고 전부원가 방식으로도 만들고. 근데 그 이 챕터를 뺀 나머지는 다 던더원가 방식으로 그냥 논의하면서 판매량 기준으로 간단하게 이익 계산한 효과를 분석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분석해도 내용은 간단해, 복잡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근데 재고를 만지는 순간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는 뭐 지금은 없지만 막 거기다 재고도 넣어보고 기초재고 있을 때도 넣어보고 막 이런 거 한 거야. 해봤더니 헷갈리기만 하고 크게 일관되게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석력만 키울 때는 그냥 판매량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제일 심플하구나.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관리회계 논의를 들어오면 판매량 가지고 모든 논의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2차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질문은 관리회계 질문이고 어떤 질문은 원가 질문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원가 질문을 논의할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쫓아가는 거고 관리회계 질문을 논의할 때는 심플하게 그 조업도 변동과 관련된 논의를 분석하는 거고 이런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세법 마인드와 재무회계 마인드와 관리회계 마인드가 조금씩 달라. 그 어떤 숫자를 보는 게. 예를 들어 세법이다. 세법은 소수점이 나왔을 때 절사할 거냐 반올림할 거냐까지 외워야 돼. 왜냐하면 그게 과세 금액, 최종적인 세금 금액 영향을 주니까.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차이 나면 세금 낼 게 달라지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과세하는 애가. 반면에 우리는 관리회계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CV 분석에 소수점 나왔을 때 크게 신경 안 쓴다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관리회계 내용 안에 유일하게 종합예산만 조금 더 실제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생산 판매 튼다. 그래서 미국 책들은 다 이 정도로 끝나. 근데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 이 안에 제공품이 있는 문제를 냈어. 1차에. 왜 냈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응? 이게 무슨냐면 종합예산달제 제공품을 넣었다는 얘기 뭐냐면 1월 1일 날 12월 말에 기말 제공품 완성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왁구엔 넣을 수 있지. 그렇잖아. 이렇게 막 찾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선호하잖아. 수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짜고 있는 왁구가 마치 진짜 경영자 입장이고 진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거고 우리가 모델링화한 구조들을 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응? 그래서 문제 풀 때 관리회계라면 어느 선까지를 지금 논의 범위로 놓고 갔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가면 돼. 반면에 원가 파트면 어떻게 해야 돼? 종합원가다 이런 데는. 걔는 재무회계랑 이어지잖아. 거긴 정확하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숫자를 다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지. 응?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꼭 컨셉을 좀 아시라고 설명드린 거야. 응? 몰라 뭐 여러분은 별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 종합원가 챕터 공부하고 나서 목표라고 봤는데 열심히 전부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다음 챕터에 변동이 툭 나오는 거야. 응? 전혀 다른 예산인데 뭐 이거 같다 그러지? 처음에 막 짜증났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딱딱 매칭되는 개념으로 재무회계는 공부를 하잖아. 어떤 워딩이 있으면 기준서에 이 워딩 항상 얘다. 그래서 그 워딩 갖고 모든 거를 들이대잖아요. 이렇게. 근데 관리회계, 원가관리 이렇게 용어를 보다 보면 같은 용어인데 이 문장에 가면 이렇게 읽히고 저 문장에 가면 저렇게 읽히는 것들이 있어. 막 읽다 보면. 그게 왜 그러냐? 미국 책들도 그냥 저자들이 자기가 관리회계라고 생각한 거 쓴 거야. 이 책 저 책 단어가 달라. 그걸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단어가 약간 달리 쓰이는데 문장을 읽어보면
뜻은 같아. 그럼 그건 같은 말이야 그냥. 근데 그걸 제목처럼 너무 워딩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혼자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세법 같은 걸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규정이 있는 과목과 규정이 없는 과목의 내용을 바라볼 때 규정이 있는 과목은 워딩을 정확하게 정의까지 기억해 놔야 돼요. 그 규정에 해당되는 정의대로 적용이 될 거니까. 규정에 있는 과목은. 반면에 학문적인 논의에 해당되는 과목은 그 워딩의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 워딩이 꼭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야. 책마다 살짝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시라고. 응? 여기 종합 예산 뭐 설명하면서 관리회계 왁구와 관련되는 좀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좀 했어. 응? 뭐 거기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까지 좀 설명했고, 요 다음 챕터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는 그냥 종합예산 짰는데 종합예산 자체는 전부원가 목적상의 이익이 어떻게 되냐, 현금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서 성과평가의 목표치 역할보다는 종합예산 자체의 목적에 좀 더 집중한 거야. 근데 요 다음 챕터부터는 이제 뭐냐? 목표와 실제를 비교하는 거. 요걸 하는 거고, 요 내용은 표준원가 차이 분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표준원가에서 이미 마음이 편해졌을 거 아니야? 응? 아니면 표준원가에서 잠깐 내렸던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뭐는 좀 표준원가 나는 다 까먹었다 하면 표준원가에 복잡한 모든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재료원가, 노무원가 차이 분석 있어.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거라도 왁구를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오면 책이 요 다음 챕터 하기가 좋을 거야. 내가 미리 예습하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 요 다음 챕터는 그 재료원가, 노무원가 차이 분석 구조가 계속 전체 다른 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 까먹었으면 가능하면 걔는 앞에 좀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재료원가, 노무원가만.